안녕하세요 여러분, 수익률 상승에 도움을 드리고 싶은 헬퍼입니다. 증시가 계속해서 요동치고 있습니다. 2월 27일 날 고점 이후로 계속 사실 이란 전쟁 이후로 증시가 요동치고 있고 되게 좀 중요한 영역에 저는 좀 오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여기를 돌파하느냐 여기를 돌파하느냐에 따라서 좀 크게 시장이 좀 변동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가장 일단 좀 우려되는 부분은 금리가 계속 크게 상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유가 영향이 가장 크고 사실 금리가 계속 한 4.3 정도가 이게 지금 좀 미국 기준으로 좀 저항선이었는데 일단 저항선이 좀 돌파가 되긴 했습니다. 조금 더 나중에 좀 차트 때 더 자세히 보겠지만 한번 좀 자세히 보도록 하고요. 오늘도 똑같이 트레이딩 뷰 해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급 쪽 먼저 살펴보면은 이제 미국 쪽 상업용 순 포지션 살펴보시면 롱 포지션이 조금 감소가 됐습니다. S&P 같은 경우에는 그렇고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좀 숏 포지션이 증가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계약수가 여기는 100단이고 여기는 10단이기 때문에 확실히 아직까지는 좀 롱 포지션이 더 많다라고는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삼성전자 워낙 많이 올랐다가 좀 조정을 받고 있긴 하고요. 외국인은 계속해서 매도를 많이 하고 있다. 누적 수급 기준으로 그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DXI 같은 경우에도 여전히 아직까지는 높은 수치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금리를 감안했을 때 밸류는 계속해서 사실 좀 비싼 영역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수급 쪽 살펴보면 외국인 현물 계속해서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수급상 좋지 않고요. 선물 같은 경우에도 특별히 매수가 크게 들어오지 않으면서 좀 좋지 않은 수급을 나타내고 있다라 보실 수 있겠습니다. 상당히 고점 치고 나서부터 그 전부터 외국인은 지금 매도를 하고 있다. 수급은 상당히 좋지 않기 때문에 사실 좀 상당히 좀 방어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기관이 매수가 가파르게 있었고 그 이후에는 크게는 사실 변동은 없는 상황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용잔고 같은 경우에도 지난 방송 대비 크게 증가하지 못하고 살짝 감소를 하면서 33.4주 정도 기록을 하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또 제가 오늘 좀 요즘에 좀 기관지가 안 좋아가지고 좀 숨이 찬 부분은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코스닥, 코스피 대비해서 상대 강도 같은 경우에는 결국 전기전자, 기계, 건설, 증권 빼고는 다 사실 상당히 아웃퍼폼 하지 못하고 있다. 이제 그러니까 코스피 200이 아웃퍼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세를 살펴보면은 확실히 미국보다는 국내가 계속해서 더 강한 모습이고요. 나머지들은 다 그냥 참고 삼아 보시면 되지 않을까. 근데 이 상대 강도라는 게 영원한 게 없어서 영원한 상승도 없고 좀 영원한 하락도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상대 강도로 투자하는 방법은 가장 좋은 것은 이렇게 뭐든 얘들 상관없죠. 이렇게 내려가던 게 올라가는 추세를 탈 때 매수를 하고 올라가던 추세가 이제 내려가는 추세를 할 때 매도를 하자. 이게 상대 강도의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섹터별로 어떻게 투자할지 좀 이제 실전적인 거를 나타내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차트들 다 한번 살펴보면은 코스피 200 살펴보면 코스피 200 아니라 이제 나스닥이죠. 나스닥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사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단기 추세는 좀 올라가고 있고 일단 200일 이동평균선에서 지지를 보이진 않았었지만 이제 거기 근처에서 이게 53 볼린저거든요. 53 그러니까 5일 이동평균의 3 표준 편차 변동성인데 여기 바닥을 치면서 그러니까 약간 이게 좀 극단값을 잡아주는 그런 역할이거든요. 여기도 그렇고 지금 좀 반등을 한 상태이고 좀 지표 설명들이 사실 필요할 것 같은데 이제 이게 사실 12 이동평균선의 이격도고 이게 26 이동평균선의 이격도 이렇게 하면 더 쉽긴 하겠죠. 이제 이게 10이랑 26 이동평균선의 이격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추세 지표인데 이건 그냥 ATR을 그러니까 제가 이제 어댑티브 ATR 해가지고 이제 변동성 가중한 ATR인데 수치랑 퍼센트입니다. 결국 일간 변동성이 ATR이 2.1%였다. 이제 이렇게
퍼센트화 자 좀 시켜놓은 거고요.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 일단 뭐가 됐든 간에 일단 여기서 좀 쐐기 모양 차트가 깨지면서 증시가 하락을 했고요. 그러고 나서 지금 속도로는 반등하고 있어요. 속도로는 반등을 하고 있는데 아직 뭐 사실 주요 2평이 다 꺾여 있는 걸 봤을 때 완전한 추세 상승이라고 보기는 힘들다. 상승이라고 볼 정도면 이게 결국 제가 방향표를 다 해놨잖아요. 그 속도는 이렇게 뒤에 있는 게 속도고 속도는 플러스인데 지금 추세는 마이너스다. 결국 2평보다는 밑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골드 살펴보면 골드도 똑같이 200일 이동평균선 밑에 있고 53 볼린저 거의 하단 부근에서 좀 반등을 하면서 되돌림이 있고요. 여기도 이제 속도는 올라가는 속도이기 때문에 일단 뭐 단기적으로 속도는 플러스지만 추세는 마이너스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뭐 저는 뭐 한 2평, 26, 2평 정도까지는 50일 이동평균선이나 반등은 할 수 있다. 뭐 그 정도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US도 저는 뭐 한 26, 2평 정도까지는 여기가 21이랑 53 볼린저 상단까지는 간단 말이죠. 최소한 요 정도까지는 좀 반등을 좀 더 하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코인 같은 경우도 속도도 올라가고 있고 여긴 다 2평도 넘어가 있죠. 그래서 조금 한 200일 이동평균선이나 여기 20-2 볼린저 밴드까지도 트라이는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일단 상방이 조금 더 열려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뭐 WTI 같은 경우에는 2평도 일단 12는 내려왔고 22평 정도에서 좀 지지를 받고 있기는 하고요. 뭐 일단 속도가 좀 내려오고 있는 편이기 때문에 일단 뭐 지금 공격적인 매수를 하기는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고 반등을 한다 쳐도 일단 속도가 반등하는 걸 보고 들어가는 게 맞지 않겠냐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뭐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12, 26, 2평에 지금 모여 있고 모든 2평들이 다 모여 있거든요. 그렇기도 하고 지금 모습상 이게 A, B, C이거나 아니면 그럴 확률 사실 좀 높아 보이긴 해요. 그래서 여기를 돌파하지 않는다고 치면은 좀 하방 가능성이 좀 크게 열려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2평이 되게 모여 있어서 위든 아래든 좀 강력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퍼센트 ATR 같은 경우에는 사실 좀 바닥을 알려주는 지표기도 합니다. 변동성이 좀 커질 때 조심하자 이제. 근데 이제 그게 사실 너무 커질 때가 바닥의 끝이기도 합니다. 뭐 이럴 때 거의 바닥의 끝을 좀 나타내는 거죠. 여기 바닥의 끝을 언저리들을 좀 나타내는 역할을 하긴 한다. 그 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도 일단 지지는 받았고 속도도 올라왔고 일단 다 플러스기 때문에 일단 매수 관점에서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여기가 이제 돌파가 밑으로 떼면 미련 없이 매도를 하는 포지션이 가장 좀 적합하겠다. 그러니까 오늘 사실 장중에 여기 모인 2평을 돌파하면서 추세가 올라설 때 정도 단기 매수 트라이 정도는 접어볼 수 있었겠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뭐 이더리움은 뭐 설명 생략하도록 하고요. 뭐 개별 종목 살펴보면 삼성전자 뭐 추세가 좋진 않긴 합니다. 근데 2평 위에 있다는 거 말고는 뭐 사실 속도도 다 내려오고 있긴 했기 때문에 뭐 딱히 저였다면 그냥 속도가 좋았던 여기서 이 다음날 바로 이때 매도를 치는 게 맞죠. 속도 떨어지고 이미 고점이고 20볼린저 상단 쳤을 때 매도를 하는 게 가장 좋은 포인트였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극단적인 과매도, 그러니까 요 땡땡 같은 경우에는 이제 2표준 편차를 넘어갈 때를 표시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극단적인 매수값, 극단적인 매도값. 당연히 반발은 나옵니다. 극단적인 매도 뒤에 반발이 나오고. 뭐 그런 느낌으로인데 뭐 지금은 사실 매수하기도 매도하기도 뭐 딱히 좋은 자리는 아니다. 추세가 없을 때는 매수를 안 하는 게 맞죠. 매도든. 뭐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딱히 어정쩡합니다. 2평 위에 다 있는 건 맞고 속도는 근데 그렇게 좋지는 않고 그래서 사더라도 좀 속도가 올라타는 걸 보고 사는 게 더 맞다라고 보여지고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다 2평 밑으로 내려오기도 했고 속도도 안 좋고 해서 이건 굳이 뭐 사실 매수할 필요가 있을까? 이제 이건 돌파가 될 때 따라가는 게 맞겠다라고 보여주고 애플 같은 경우에도 일단 뭐 다 2평 미치고 속도 같은 경우에는 조금 좋아지고 있기는 해서 뭐 기술적 반등은 뭐 한 50일 2평까지는 좀 올 수는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뭐 굳이 사실 이 되돌림을 먹기 위해서 들어갈 필요는 없지 않나? 뭐 이렇게
솔직히 좀 초록색 정도 나오는 조금 강한 추세가 나와야 그나마 저는 좀 매수를 잡아볼 것 같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뭐 계속 안 좋은 추세로 가고 있기는 하고요. 근데 워낙 많이 빠지긴 해서 뭐 사실 볼린저에 닿여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뭐 언제든 반등은 할 수 있겠지만 굳이 뭐 사실 매수 타점을 잡고 싶은 영역은 아니긴 합니다. 여기서 이제 급등하는 추세가 나와야 될 것 같고, 이럴 때도 이렇게 이표준 편차 넘어갔을 때는 매도를 치는 게 더 낫겠죠.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고, 이제 고점을 잡아줄 땐 뭐 영원히 갈 거라 생각했던 뭐 상승이 뭐 이렇게 무너지죠, 결국은. 그래서 타점을 잡는 그런 행동이 필요하다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구글 같은 경우에도 밴드가 벌어지면서 빠지고 있어서 구글은 뭐 상당히 좋아 보이진 않는 차트 모습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한 번, 두 번, 세 번 하고 깬 거라서 뭐 좀 더 안 좋아 보이긴 하고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가 계속 지지선이죠. 그래서 여기가 깨지냐 마냐가 상당히 중요하겠네요. 이제 근데 뭐 굳이 그렇다고 또 매수로 들어가기도 좋은 타점은 아니어서 뭐 이건 그냥 관망을 하는 게 맞을 것 같고, 뭐 테슬라도 줄줄줄줄 흘러내리고 있었고 그래서 속도는 좀 올라오고 있긴 합니다. 근데 뭐 저라면 그냥 2편까지 반등하고 사는 게 맞지 않을까 싶기는 하고요.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도 2편 상당히 모여 있어서 위든 아래든 커져 있을 것 같고, 일단 뭐 아직까지는 하방으로 보는 게 더 합리적인 선택이겠지만 오늘 움직임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아마존 같은 경우에도 다 모여 있고, 전반적인 특징이 지금 다 2평이 모여 있어요. 그래서 지금 위든 밑이든 상당히 변동성이 좀 커질 구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조심하셔야 될 구간이다. 역으로 이렇게 사실 메타처럼 이렇게 내리 꽂아 있는 게 차라리 더 모습이 좋기는 하죠. 오히려 사실 변동성이 오히려 더 적을 확률이 높기는 합니다. 이미 꽤나 눌러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다. 그러니까 결국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게 지지선이라는 게 그러니까 뭐 이런 거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나마 여기 보면은 삼성전자 물린 사람들이 이거 직선을 그어본다고 쳤을 때 이렇게 했을 때 여기를 이제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좀 지지를 저항을 받았던 거고, 근데 여기가 뚫리면 이제 훅 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왜 이런 거냐라고 쳤을 때 매도를 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이 구간은 10만 원에서 물린 사람들이 엄청 많았기 때문에 올라가는 족족 다 팔기 때문에 지지부진하게 못 가는 거거든요. 물론 이제 반도체 사이클도 있기는 하지만,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돌파되는 순간 다 수익만 보고 있기 때문에 물린 사람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쭉 갈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역으로 이제 이걸 조금 짧은 시계열로 지금 본다 쳤을 때 이제부터는 여기서 지금 물린 사람이 많죠. 이제 여기까지는 물린 사람이 지금 많다는 겁니다. 물린 사람이 많아요, 지금 여기서. 그러니까 지금 되게 지지부진하게 눌리고 있어서 지금 돌파 여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근데 사실 조금 힘겨워 보이긴 하지만 일단 돌파 여부가 중요하고, 근데 이제 그 전처럼 전고 좀 이렇게 쭉쭉쭉 뚫을 때랑은 지금 상당히 다른 모습이라는 거죠. 이렇게 큰 조정이, 그 전엔 사실 조정다운 조정이 없었죠. 여기서 잠깐 기간 조정 잠깐 받고, 그것도 이게 기간 조정이지 이제 레벨을 조정한 건 아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레벨 조정까지 있었기 때문에 더 사실 조금 어려운 난관에 빠져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굳이 속도가 받쳐주지 않을 때 뭐 저는 매수할 필요는 없다라고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뭐 여기 안 들어갔던 거 차트들 보면은 뭐 결국 빅스 엄청 높진 않고 엄청 낮지도 않고 딱 그 정도입니다. 그냥 지금 변동성 수준에서. 그러니까 낮은 건 아닌데 그렇다고 뭐 사실 지금 금융 환경에 비해선 높은 것도 아닌 뭐 이 정도긴 합니다. 26 정도의 수치의 의미는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도 결국 여기 기준선을 돌파하냐 마냐 이제 그게 좋을 것 같고, 니케이 같은 경우에도 단기 반등은 조금 더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일단 뭐 어찌됐든 좋은 추세는 아니긴 합니다. 지금의 모습은. 뭐 유로스톡스도 마찬가지고 단기로 조금 더 갈 것 같긴 한데, 요 되돌림 정도 상승은 전 좀 있을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항생도 마찬가지고 요 정도 되돌림을 되돌릴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결국 못해도 뭐 38점, 38% 아니 뭐 618, 요 정도까지는 되돌릴 수도 있기 때문에 하방으로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 이제 상해도 여기 200일에서 좀 저항을 받았고, 달러 인덱스는 좀 올라가다가 좀
저항을 받고 있긴 하지만 뭐 저는 계속 사실 상방의 가능성이 조금 더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달러원도 변동성은 있지만 뭐 결과론적으로는 좀 상승으로 저는 보고 있긴 하고요. 뭐 위안은 뭐 지지부진하고 WTI는 아까 얘기를 드렸고 뭐 금도 얘기를 드렸었고 뭐 국고채 금리도 쭉쭉 올라가고 있는 게 좀 좋아 보이진 않고 뭐 나머지는 다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뭐 지금 뭐 사실 그냥 모습을 봤을 때 뭐 단기 반등 정도는 다 조금 가능해 보인다라고는 보여집니다. 좀 빠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저항선 부근에 왔을 때 과연 이제 돌파하면서 쭉쭉 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조금 의구심이 드는 뭐 딱 그 정도 영역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데이 트레이딩 관점으로 해서는 뭐 일단 좀 롱으로 보고 있기는 한데 이게 과연 진짜 돌파일까에 대해서는 물음표. 그래서 좀 짧은 시계열 정도에서만 트레이딩 롱 정도 보고 뭐 굳이 스윙이나 이제 좀 길게 보시는 분들은 뭐 굳이 매수를 잡을 필요 없다. 뭐 정말 내가 매수를 잡고 싶다면 적어도 50일 이평은 깨고 저는 가는 게 맞지 않나. 그러다가 52평 바로 밑으로 하방 깨지면 바로 매도하는 뭐 그런 전략을 쓰는 게 더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아요와 구독 누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